손진책 선생님이 연출하시죠? 네. 이번 햄릿에 참여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은 다 이해랑 연극상을 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의미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하고 싶어도 이해랑 연극상 안 탄데 내가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좀 사양하시고 손진책 씨도 이해랑 연극상을 탔고 저는 이해랑 연극상 부부가 탄 적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 상은 포기했었는데 7년 뒤에 저도 타게 돼서 다행히 지금 100주년에 저도 부부가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연기에 대해서 연출로서 뭐 많이 지적합니까? 어떻습니까? 요번에는 이제 되게 6, 70의 그 거장들이 모이셨는데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습이 있잖아요. 그 습을 바꾸겠다고 지금 도전장을 내서 연출자가? 네, 연기하지 마라. 세상에. 그동안 해왔던 거 하지 마라. 그리고 관객들한테 신선한 모습을 새로 보여주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울기도 하고 윤석아 씨는 울기도 했고요. 자기가 그 깨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지금도 뭐 배우들이 신인으로 간 것처럼 신인처럼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고마운 거는 역시 대배우들이라 연출자 말을 잘 따라서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또 아름답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그거를 없애라. 네. 되세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배우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부부싸움 좀 하시겠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남편이자 연출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우들하고 부딪혀도 제가 가서 미안해 해야 되고 예. 딴 때 같으면 연출하고 그냥 부딪혀서 저도 한 말 큰 소리 낼 사람인데 그냥 죽어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또 선배님들도 계시고 물론이죠. 그 선배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어디서 감히 뭐 명함을 못 내놓고 있어요. 네. 연극으로 따지면 우리가 뭐 좀 있으면 이제 마당놀이 얘기도 또 해야 되고 네. 창극단 얘기도 해야 되고 네. 뭐 많습니다만 연극으로만 먼저 좀 좁혀가지고 대표작을 벽 속의 요정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혼자서 32명의 1인 32역을 하신 맞죠? 네. 그 작품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제 손진책 씨가 극단 미녀를 이끌다가 미추라는 극단을 창단해서 저는 그냥 제 작품, 저만을 위한 작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단원들하고 몇십 명이 어우러진 연극을 했는데 결혼 30주년이 되면서 송승환 씨가 여배우 시리즈 그래가지고 강남에 극장을 만들어서 그걸 선전하려고 여배우들, 유명한 여배우들 6명을 모아서 2달씩 모노드라마를 하라. 예. 그리고 저한테 모노드라마를 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으로 그 작품을 하게 돼서 제가 손진책 씨를 캐스팅을 했죠. 연출로. 네, 그리고 벽속의 요정이라는 작품은 그 일본에서 뮤지컬로 모노 뮤지컬로 만들었던 작품을 저한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작품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벽속의 요정이라는 작품을 스페인의 내란 때 벽 속에 40년간 숨었던 아버지 얘기를 딸이 소설을 쓴 건데요. 실화입니다. 소설. 예. 그거를 일본에서는 스페인 얘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데올로기 문제로 얼마나 가슴이 아픈다는데 구태여 왜 스페인 내란 할 게 뭐 있냐 그래서 배삼식 작가가 처음부터 50년 전으로 해서 우리나라 근대사 역사를 쫙 엮어가지고 40년의 이야기를 다시 우리화시켜서 새롭게 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 속에 아버지가 있다는 요정이 있다라는 모티브만 가지고 왔고 32역을 혼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손진책 씨가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김성녀가 돋보이는 연극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남자 역할부터 어린애 또 아이부터 노인네까지 노래하면서 부를 수 있는 뮤지컬로 만들어서 2005년도에 했는데 그해 뭐 모든 연극상을 다 휩쓸었고 2005년이 초연이었고 지금도 공연하시잖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그 작품을 좋아했고 관객들도 좋아해 주시고 연극 쪽에서 그 시대에 기립박수가 힘들었는데 매회 기립박수가 나오고 또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연극 베스트 10에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체력이 될 때까지는 하겠다 그래서 10년을 약속했어요. 근데
2013년도에 10년이 됐어요. 넘었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물론 그만- 지금 뭐 1년 내내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한 달, 두 달은 이제 정기 공연 꼭 하죠. 했었는데 또 네. 전국 순회하고 외국도 많이 다녔어요. 올해도 중국에 초청받아서 지금 갑니다마는. 그래서 제 대표작인 것처럼 됐고 또 장민호 선생님, 백성희 선생님이 90세 가까이 무대에 서서 명연기를 펼치는 걸 보고 예, 제가 예. 내가 너무 건방졌다. 저 선생님들이 저렇게 하실 수 있는데 나도 맞아요. 목표를 길게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이제 또 공약을 내걸고 지금 3년 지났습니다. 아니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만든 작품이니까 네. 일단 최소한 30년은 하셔야죠. 그러면 90세가 될까요? 아니 90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30년 이상 하실 거예요. 최소한 아이고. 30년이니까. 오늘 정말 추임새를 멋진 추임새를. 우리 시청자분들 일반 대중에게는 마당놀이의 여왕으로 네. 더 유명하시죠. 30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당놀이라는 걸 사실 처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처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연극만 했으면 연극으로만 했으면 그게 좀 대중들이 덜 알려졌을 텐데 대중들한테 이거는 방송 매체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해서 네. 이 매스컴을 타니까 그러니까요. 더 많은 관객들이 알아봐주고 매회 10만 명의 관객들과 지방돌만 한 20만 명이 그래요. 무대지만 공연 예술이지만 관람했기 때문에 TV 보신 분처럼 이게 대중화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연극 같았으면 아무리 많이 봐도 어렵죠. 10,000명 넘기는 힘들거든요. 처음 시작한 게 81년? 78년에 미추가 만들어져서 이제 했는데 82년도에 창사 기념으로 82년. 네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 30주년을 했고요. 마당놀이라는 새로운 장르는 가장 한국적인 연극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 연극의 원형은 우리 전통 연희다. 그래서 뭐 탈춤, 판소리, 또 꼭두각시 연극, 굿, 뭐 이런 전통 연희에서 바탕을 따가지고 와서 예. 춤과 노래는 전통 연희로 하고 우리 극장은 바로 마당이 아닐까. 그렇죠. 통과 의례가 바로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고 소통하는 곳이 마당이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마당에서 하는 연극 그래갖고 마당놀이로 해서 이제 몸짓이나 노래는 우리 전통을 따라왔고 예. 고전을 현대화한 시각으로 보는 마당놀이를 했더니 그 관객들, 그러니까 극장 문턱이 높았던 관객들한텐 명절처럼 찾아갈 수 있는 놀이판, 잔치판이 돼가지고 30년이 저희도 갈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은 평단이나 연극계나 국악계에서는 외면받았고, 왜냐하면 국악에서는 전 국악이 아니다. 연극에서는 또 새로운 장르니까 전 연극이 아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관객들의 퓨전이죠, 퓨전. 사랑으로, 네, 순전히 관객들의 사랑으로 30년을 이끌어 왔습니다. 뭐 요즘 퓨전, 또 콜라보레이션, 네. 뭐 이런 거 다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걸 처음 만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앞서간 거고 네. 가장 한국적인 연극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연출자들이나 그 평론가들이 오면 가장 살아있는 연극, 한국에서만이 볼 수 있는 연극이다 이렇게 평을 해주셨거든요. 다른 나라에 없죠, 그런 거? 없으니까요.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전통 연희를 습득한 배우들이 많이 했고 윤문식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분은 아니에요. 네. 약간 반음이 틀려요. 그리고 반박자가 틀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음치에다 박치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나라 전통 연희가 가져야 될 신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신명으로 국악인 중에 최고 국악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분은 애드립과 그 흥으로 마당놀이 이끌었고, 저는 이제 뭐 소리를 배웠으니까. 소리 배우셨죠. 네, 연기도 하고. 뭐. 국극 하셨죠. 네. 그리고 전통 무대 연극 네, 하셨죠. 그 그래- 3박자, 4박자가 다 맞는 거죠, 뭐. 네, 그리고 이제 김종엽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또 탈춤 인간문화재 후계자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 세 사람이 너무 장기 집권을 했죠. 그래서 30년을 이끌어 갔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를 이끌 후배 양성을 못했기 때문에 3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돼서 그때 정말 대중적 사랑을 한 몸에 받으니까 이전의 연극 배우 시절하고도 좀 달라지지 않았었던가요? 윤문식 씨도 연극 배우였는데 대중적인 스타가 됐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들도 자기 이름 걸고 모노드라마 하기 전에는 이름 석자 알리기가 힘듭니다. 어렵죠. 근데 이제 저희는 마당놀이를 하면서 대중들이 다 아는 배우가 됐고 다시 또 연극에 가서 또 활약하면서 그 뭐 예를 들면 이름이 알려진 배우로 이제 자리 잡게 됐었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그때는 이제 문화 사대주의 같은 그런 사고가 좀 있어서 번역극을 하면 예술이고 네. 우리 전통을 하면은 하면 좀 뭐 이렇게 격이 낮게 천대하는. 네, 그런 게 있어서 마당놀이 배우라 그러면 굉장히 저는 좀 창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극 배우입니다. 뭐 이렇게 한 못난 시절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마당놀이를 하면서 뮤지컬 배우들은 너무 많이 이제 와서 오디션을 해도 뭐 100대 1, 200대 1 오는데 이 우리 전통을 배운 배우들은 없어서 그냥 연극 배우들이 부족한 대로 마당놀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맥을 이으려면 후배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대로 가게 된 거예요. 예. 중앙대학교 이제 늦깎이로 학교를 만학으로 다닌 후에 10년 공부한 후에 중앙대 교수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앙대 교수 되면서 바로 후배 양성을 하기 위한. 그 늦깎이로 공부하신 게 국악을 제대로 공부하신 거고. 네, 그렇죠. 저는 연극은 현장에서 하니까 우리 마당놀이 하면서 이 전통이 좋은데 네. 어떤 점이 좋고 어떤 게 서양 문화하고 다른가 그 차별화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이왕 공부를 하려면 국악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뒤늦게 이제 중앙대랑 단국대랑 이렇게 만학으로 다녔어요. 네. 10년을 다니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교수가 된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인가 정년 퇴임하신 올해 거예요? 올해 2월에 이제 정년 예, 퇴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늦게 그 공부한 것도 네. 남편께서 공부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손진책 씨 집안이 늘 공부하는 그 학자들이 많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손진책 씨가 맏아들인데 딴따라로 갔다고 너무 한탄했는데 맏며느리까지 딴따라가 들어왔다고 늘 조금 약간 걱정하시는 그런 네. 게 있어서 제가 또 공부도 좀 해봐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 엄마 때문에 이제 진학을 못했으니까 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35살에 공부하기 시작해서 45살에 이제 교수 졸업하고 되시고. 교수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악 공부를 제대로 하고 네. 전통 공부를 하고 나니까 마당놀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의 공연 예술이다. 그럼요. 이런 확신이 생기고 요즘 뮤지컬 인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매니아층도 생기고 작품도 많아지고. 근데 따지고 보면 마당놀이가 뮤지컬이잖아요. 한국 뮤지컬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 같이 사는 남자하고 같이 만드는 자식 같은 마당놀이가 지금 이제 성년이 됐는데 끊어져서 너무 글쎄요. 가슴이 아팠는데 중대에서 배출한 제자들, 젊은이들이 지금 창극단이고 마당놀이를 다시 만들어서 국립극장에서 예. 부활을 한 지가 지금 이제 2년 됐습니다. 올해 3년째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이 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나와서 지금 무대를 지켜줘서 마당놀이 맥을 끊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제 나이 먹어서의 가장 자랑하고 보람이고. 싶은 보람인. 한국 뮤지컬이라고 하는 장르로 네. 앞으로 계속 가야죠. 가야 되고 그리고 해외 공연도 좀 많이 하고. 요번에 창극이 병강세 점찍고 옥녀로 프랑스 가서 예. 정말 각광을 받고 왔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는 우리 음악극이 전통 특히 재료를 전통으로 가고 예술적인 건 미학적인 건 현대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재료를 그렇게 녹여서 가는 것들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네, 라는 네. 확신이 섰습니다. 네. 방금 프랑스 가서 호평을 받고 온 병광세, 점찍고, 옥녀. 네. 그게 이제 국립창극단이 만든 거 네, 아니겠습니까? 201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립창극단의 지금 예술감독을 맡고 네. 계시고 네. 현재도. 네. 그건 몇 년부터 시작하셨죠, 예술감독을? 제가 2012년도에 12년에 시작하셨어. 처음 가서 예술 감독을 맡았는데 그때 이제 만들었던 작품들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창극하면 뭔지 모르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개념 규정을 해주세요. 네네. 마당놀이는 저희가 TBS도 봐서 다 안단 말이에요. 네. 창극은 마당놀이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마당놀이하고 창극하고 판소리가 다 다릅니다. 판소리라는 것은 우리 고유의 혼자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중국의 경극이나 일본의 가부키처럼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전통 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판소리입니다. 혼자서 하는 모노드라마 예, 예. 소리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1900년도서부터 시대가 해외 문물이 들어오면서 창극하는 판소리 하는 인물 숫자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게 이제 창극 판소리에서 창극으로 이제 새로운 장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서양 극에다가 소리를 입혀서 창극을 만드는 게 1900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판소리를 같이 하는 네네. 식으로. 입체창이라 그래서 분담을 해서 어허. 하다가 이제 서양 극에다가 그리고 극제 뭐 원각산이 협률산 이런 극장이 생기면서 예, 예. 극장에서 필요한 공연 장르로 창극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창극이라는 것은 판소리를 가지고 극을 넣어서 만든 장르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창극에서는 모든 소리, 대사나 노래나 다 판소리 형식인 거죠. 그렇죠. 100%. 네네. 민요도 아니고 그렇- 판소리를 가지고 극화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창극이고 이제 마당놀이는 연극인들이 만드는 한국 음악극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민요도 들어가고 뭐 또 오리지널 판소리도 들어갈 때도 있지만 다 작창, 작곡, 어허. 새로운 작품을 고전을 가지고 다시 써서 판소리, 민요, 네네. 심지어 대중가요도 좀 들어가고 들어갈 때도 있죠. 그러니까요.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 음악들이 다 섞여 있는 음악. 네, 음악극. 마당에서 펼쳐진 음악극. 그게 마당놀이. 그게 마당놀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연극을 했지만 또 국악도 했기 때문에 국악과 연극을 접목한 게 창극이고 맞아요. 또 마당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명창이 아니고 명배우가 아닌 소리와 극이 접목된 것의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네. 제가 창극단 예술감독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 국립창극단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대중적으로 잘 안 알려졌었는데 네네. 우리 김성녀 감독 취임하신 이후에 창극단이 여러 건 사고를 쳤습니다. 사실 상당히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왜 그랬냐 하면은 이제 제가 창극단에 78년도에 잠깐 있었고요. 네. 또 관객으로도 창극을 봤었고 또 중앙대선 제가 판소리 하는 학생들 데리고 창극도 만들어보고 네, 하면서 네. 창극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늘 화두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극이란 건 판소리처럼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전승이니까 전수하는 작업은 판소리는 변함이 없이 쭉몇 그대로 백년 더 하고. 가야 되고 네. 창극은 그 시대에 맞게 전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통을 현대화를 잘 시켜서 그런 제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창극은 매니아층들만의 창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뮤지컬 관객들, 연극 관객들, 뭐 오페라 관객들까지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공연 예술로 창극이 돼야 된다라는 제 그 신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술 감독 되자마자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다 인터뷰 기사 써줘도 창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일단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창극을 만들겠다. 그래서 관심을 끌고 그게 논란이 되고 이러면서 창극이 공연 예술 속으로 들어가야지 네. 지금처럼 꼬다너보리처럼 골동품처럼 모셔놓는 창극은 안 된다. 그래서 처음 감독